안녕하세요. 한국 아덱스 기술 영업팀에서 접착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수 과장입니다. 이번 아덱스 온라인 아카데미에서는 타일 접착에 대한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 아덱스 아카데미에서 만나길 희망합니다. 아덱스 온라인 아카데미 접착제 편에서는 5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는 타일 접착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착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접착제에 따라 시공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타일 접착제는 크게 시멘트 모르타르계, 아크릴 본드계, 타일 에폭시계, 폴리머 시멘트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게 될 시멘트 모르타르계 접착제에는 대표적으로 떠붙임 모르타르, 압착 시멘트, 백 시멘트 등이 있습니다. 그럼 떠붙임 모르타르, 압착 시멘트, 백 시멘트는 서로가 어떻게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시멘트와 규사의 비율에 따라 제품의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럼 시멘트와 규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멘트가 접착력을 담당하고 규사가 강도와 수축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 모르타르계 접착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 접착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고 무게가 가벼워서 접착에 유리한 도기질 타일에 적합하며 경우에 따라 작은 자기질 타일 시공도 가능합니다. 그중 떠붙임 모르타르는 입자가 거칠고 굵은 규사 함유량이 많아서 비교적 두껍게 시공해도 수축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접착력을 담당하는 시멘트 함유량이 백시멘트, 압착 시멘트보다 적어서 무게가 가볍고 접착에 유리한 도기질 타일을 두껍게 붙일 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시멘트의 시멘트 함유량이 압착 시멘트보다 많은 편이라 접착력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규사 함유량이 압착 시멘트가 좀 더 많아서 압착 시멘트의 강도가 좀 더 좋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접착력이 높지 않으며 가벼운 도기질 타일이나 작은 자기질 타일 시공에 적합합니다. 앞서 떠붙임 모르타르는 두껍게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백시멘트와 압착 시멘트도 두껍게 떠붙인 공법이 가능할까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백시멘트와 압착 시멘트로 떠붙인 공법을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백시멘트와 압착 시멘트는 떠붙임 모르타르보다 시멘트 함유량이 많고 규사 함유량이 적습니다. 규사 함유량이 많아야 떠붙임 공법이 가능한데 자연스럽게 백시멘트와 압착 시멘트는 떠붙임 공법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백시멘트와 압착 시멘트로 떠붙임 공법을 진행하면 시멘트의 수축 발생 확률이 높아서 타일 탈락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으로 모든 시공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시멘트 모르타르계 접착제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시공이나 온돌 바닥 등 접착제에 충격이 예상되는 공간이 그런 경우인데요. 시멘트 모르타르계는 접착력이 높은 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성이 없어서 날씨에 의한 수축 팽창, 온돌 바닥, 가열에 의한 수축 팽창, 그리고 계단과 같이 움직임과 충격이 집중되는 공간에는 접착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계 접착제는 도기질 타일과 가벼운 자기질 타일, 그리고 실내 시공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하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크릴 본드계 접착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릴 본드는 대부분 욕실 덧방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품 뚜껑만 열면 혼합이 되어 있어 통과 물을 준비하고 믹서기로 돌리는 불편함이 없죠. 일반적으로 톱닉손으로 칼질을 할 때 부드럽게 잘 펼쳐지는 편이라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짐 저항성이 높아서 벽에 덧방할 때 가운데서부터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인기가 많은 제품군입니다. 밑에서부터 타일을 올려나가는 시공보다 시간이 절약되는 편이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아크릴 본드계 접착제도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물과 습기에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굳은 뒤에도 습기나 물에 노출되면 접착력이 약해지거나 본드가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사우나, 그리고 비를 맞게 되는 외부 시공에는 아크릴 본드를 안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욕실 벽 타일의 경우 물이 흐르는 정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비교적 덜 위험한 편이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크릴 본드의 접착력은 비교적 좋은 편이 아닙니다. 아크릴 본드의 끈적임 때문에 접착력이 높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접착력이 중요한 폴리싱, 포세린 타일 시공에는 매우 불리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성이 없어서 외부, 온돌 바닥 시공 등 충격과 움직임이 예상되는 공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크릴 본드는 일회형 제품이다 보니 공기를 맞닿아야 굳을 수 있어서 다른 계열의 접착제보다 늦게 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눈을 빨리 넣어버리면 공기를 차단해버려서 더 늦게 굳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떠붙인 모르타르처럼 두껍게 시공하면 접착제 수축으로 인해 하자가 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강력한 접착력으로 유명한 타일 에폭시계 접착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일 에폭시계 접착제는 접착력이 좋아서 폴리싱, 포세린 타일처럼 무거운 타일을 붙이거나 접착력이 중요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계열의 접착제와는 다르게 주제와 경화제가 한 세트인데요. 경화제가 들어가다 보니 시멘트계 접착제, 아크릴 본드계 접착제보다 기본적으로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시공 시간이 촉박한 현장에서는 에폭시의 빠른 경화 속도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빨리 굳으면 시공할 때 힘든 점이 있는데요. 편리한 시공을 위해 한꺼번에 많이 섞었다가 가사 시간이 지나서 대량의 에폭시 접착제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제와 경화제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화학작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최대한 적당량만 섞어서 바로바로 붙이는 시공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타일 에폭시계 접착제는 탄성이 하나도 없어서 충격에 약한 편입니다. 탄성이 없는 접착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성이 없으니 수축 팽창이 심한 온돌 바닥 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합판처럼 울림이 크고 뒤틀림이 유발되는 바탕면에 타일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하면 아주 위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타일 에폭시계 접착제는 시멘트계나 아크릴 본드계와는 다르게 전면 도포가 힘든데요. 끈적임이 너무 심해서 톱니육소원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점접착 공법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점접착 공법으로 붙이게 되면 접착제가 묻지 않는 빈 공간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타일 에폭시가 안 찍혀 있는 빈 공간은 충격에 약해서 타일이 깨질 수도 있으며 접착 면적이 작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접착제는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멘트 분말과 물을 섞는다는 점에서 시멘트 모르타르계 접착제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폴리머 등 특수 원자재가 첨가돼 접착력과 탄성이 뛰어납니다. 폴리머 시멘트계 접착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타일과 바탕면에 사용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타일과 바탕면에 사용하려면 어떤 특성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접착력 자체가 높아야 하고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착력이 좋으니까 무겁고 흡수율이 낮은 폴리싱, 포세린 타일에 비교적 유리한 편이고요. 탄성이 있어서 날씨 변화를 겪어야 하는 외부 시공, 온도 변화가 큰 온돌 바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에폭시계와 다르게 톱니육선으로 시공할 수 있어서 타일과 바탕면의 접착제를 골고루 도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타일 접착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접착제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접착제를 선택할 때 알맞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는 타일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타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접착제를 선택하고 어떤 시공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음 온라인 아카데미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